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소중한 경험을 나누게 될 아산 본직과 총괄실장 최아연입니다. 오늘은 병원의 성장을 위해서 알아야 할 본질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내가 환자라면 어떤 병원을 원하는가 그 물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 40대 한 중반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저랑 상담을 하는데 정말 치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산부인과보다 가기 싫은 게 치과야.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아마 치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요. 치료 마지막엔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한 대우를 받은 기분이에요. 처음에 치과 오는 게 무섭고 떨렸는데 지금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포근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조금 더 특별했던 걸까요? 저희는 환자가 원하는 걸 해주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자는 우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들려주어서 그 좋은 첫인상이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는 병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See, Hear, Feel 이 세 포인트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환자의 인식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는 체어가 10대예요. 작은 치과입니다. 그런데 무통마취기만 5대가 있습니다. 저희 원장님이 얼마나 아프지 않은 치과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셨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럼 아프지 않은 치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통마취 할게요. 안 아프죠? 하면 아프지 않은 치과로 환자들에게 인식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아버님, 치과 치료할 때 많이 아프시죠? 저희는 안 아프게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마취할 때 제일 아프시죠? 그래서 저희는 무통마취 합니다. 그 바늘 들어가는 것도 아프지 마시라고 가글 마취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다르죠? 환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부분을 작은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저희 병원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의 이야기에서 우리 치과의 모습을 진단하고 무엇을 더 특별히 보여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좋은 첫인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환자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나는 환자다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자를 맞을 준비에 앞서 저희 원장님 철학 하나 이야기할게요. 바로 집들이입니다. 환자를 우리 집에 처음 오는 친구 대하듯 대접하라.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 집 몰라요, 친구가. 그래서 우리 집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친구가 좋아하는 술이나 음료로 냉장고를 그득 채워놓고 그렇게 친구를 맞을 준비를 하면 친구가 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기서 친구를 환자로 바꾸면 좀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환자에게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환자가 원하는 부분으로 세팅을 하고 그렇게 환자를 맞을 준비를 한 다음에 환자를 모시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를 맞을 준비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 모습이세요.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깨끗하다, 금색 좋아하나 봐 정도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환자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어떤가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꽤 있죠. 아, 여기 8년 됐네? 23,000명 다녀왔어. 아, 이 치과는 임플란트랑 예부 치아 전문이구나. 우리 병원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들어온 분들이라도 아, 내가 완전 허접한 치과로 온 건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5가지 접점으로 하나씩 이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접수입니다.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왜 왔는지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이때에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우리 치과의 소개와 함께 본치과 이야기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칭찬 사원을 게시를 해요. 그 중에 하나를 확대해 보자면 이분은 임플란트 7개 하신 분입니다.
뭐 치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VIP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분 상담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굉장히 꼼꼼하고 냉철하시고 비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랬던 그 분이 치료 마지막엔 이런 감성적인 후기를 써주시더라고요. 본치과에 가면 편안함이 있다. 치과 가는 날이 즐겁다. 아니, 치과 가는 날이 어떻게 즐거워요? 그런데 어렵게 발걸음하신 분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고 조금 기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저희는 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료나 다녀가신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후기집을 보여드리죠.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들 청결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우리 치과 선택의 1등이 바로 청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은 이 청결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선생님들의 외모, 유니폼, 우리 환풍기의 먼지 이런 것들로 우리 병원 전체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평가와 더불어 가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면 더 확신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환자의 눈의 시선으로 환자의 걸음걸이로 한번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지금 환자에게 주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저희 병원에 대한 소개와 오늘 당신을 치료할 원장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환자랑 치과를 인연으로 만든다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다가가서 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장님이 오시죠. 원장님이 오시면 저는 원장님과 환자를 인사시켜요. 오늘 채아님의 치료를 도와주실 저희 구형외과 원장님 서병선 원장님이세요. 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저희 김성현 원장님이십니다. 치과는요, 등을 돌리고 환자분들이 앉아 계세요. 대부분 눈을 맞추고 인사할 접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환자와 원장님을 인사시켜요. 제가 닥프렌즈에서 주최하셨던 동네 치과의 상생과 생존이라는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한 원장님은 환자의 맞은편에 서서 90도 인사를 한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저희 원장님은 어떤가요? 90도 인사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은 실제 직접 인사를 하지 않아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환자 입장에서 오늘 날 볼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는 게 환자가 원하는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상담 때에도 저희는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라고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나 사진, 모형들이 필요하죠. 내가 어떤 병원을 가야 하나 고민할 때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랬는데 이렇게 되었다 만큼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 또 그것만큼 보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사진들로 진료의 퀄리티를 좀 느낄 수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더 믿음과 신뢰로 진료를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 시작되면 우리가 설명드렸던 무통 마취기나 그 비싸다던 플라즈마 소독기가 실제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환자의 인식을 좌우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보여주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병원에 무엇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그럼 환자분들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환자가 우리 치과를 왜 왔고 어떻게 되고 싶어서 왔는지 들어보신다면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일이 늘고 힘들더라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병원에 온 주요 환자층을 분석하고 어떤 특별히 진료를 잘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분이 어떤 경로로 내원을 하는지, 또 상담 과정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강점을 찾고 그 부분을 어필을 하면 환자분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더러 상담하는 나도 조금 더 프로가 되어서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환자에게 선택 전에 보여줘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치료 과정 속에서 환자가 원하는 부분을 볼게요. 우리 환자들은요, 충치치료 그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이 치과 잘 선택했다라는 확신이 드는 틈새 없는 환자 관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전, 중, 후 상담을 해요. 치료 전에는 환자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 치과 잘 선택했다라는 확신을 좀 더 심어드리죠. 그런데 사실 치료 전에 예후에 대해서,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수납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설명을 했는 것 같지만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서명을 받아요. 이 서명 받을 때에도 아버님, 저랑 오늘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알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작성해 놓았고요. 이쪽에 서명해 주시면 수납 또한 계획해 놓았으니 저희 데스크 선생님들께서 편히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상담을 하고 시작을 하면 환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진료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신뢰를 잃을 만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으로 들어가면요, 진료를 잘하는 건 사실 저희 원장님의 몫이지만 내가 상담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 환자를 케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환자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실 치료 전에는 정말 많은 공을 들여요. 그리고 환자랑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관계를 가지려 하죠. 그런데 많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외면하고 있진 않았나요? 저는 치료 전 대기하는 시간, 마취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수납 전 시간들을 활용을 해서 환자의 얼굴을 살피고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님 치료 잘 받고 계시죠? 저희 원장님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계속 관심 갖고 신경 쓰고 있으니 혹시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렇게 환자의 옆에서 제일 든든한 친구가 되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치료 마지막까지 확실합니다. 보증서를 드리며 책임감 있는 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치료 전, 후를 보여드리면서 내가 치료 잘 받았다라는 확신을 더 심어드리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치료 전에는 어땠는지, 치료 전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만 그게 현실로 왔을 때 환자분들은 좀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만족하신 분들에게는 저희는 소개카드를 드려요. 이 소개카드는 그와 비슷한 불편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치과의 문턱을 좀 낮춰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보증서를 드리고 치료 후기를 보여드리니까 좀 감사하다 표현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유도하는 편입니다. 생각보다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도요, 이 표현이 서툴러서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사 표현할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좀 치료 후기가 많은가 봅니다. 왼쪽에 박홍현님도 스토리가 있어요. 이분 굉장히 어두운 분이셨고 정말 어렵게 치과 오신 분이었거든요. 저랑 근데 상담할 때 자꾸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지도 않고 많이 좀 어둡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상담 과정에서 돈독해져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박호연님 그거 아세요? 저랑 대화할 때 자꾸 손으로 입을 가리세요. 저 그 말 한마디 했더니 환자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죠. 저희 두 원장님을 믿으니까. 저희 두 원장님이 박구현님 활짝 웃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렵게 치료 결정하신 다음에 후기를 써주셨는데 이제 활짝 웃고 생활하는 나를 발견한다. 너무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치료 후기들을 보면요, 우리가 보여주었던 부분들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슬로건 이야기했을까요? 불이웃돕기 성금 내는 거 티 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피콜의 감동까지 모두 보고 느끼고 계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원장님도 해피콜을 합니다. 모든 분들을 절대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병원에 온 환자라면 한 번 이상의 해피콜은 받습니다. 첫 번째, 아플 만한 진료 위에 하는 해피콜 많은 치과에서들 하고 계실 거고요. 저는 임플란트가 주력이기 때문에 수술 환자분들은 조금 더 특별하게 해피콜을 하고 정기콜도 합니다. 그리고 보류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치료에 좀 고민이 있다 했을 때 조금 더 확신이 드실 수 있도록 전화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치과가 되기 위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개 감사콜도 드리는데요. 이 소개 감사콜은 소개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개자들이 그 사람 갔나? 가서 진료는 받나? 가서 뭐 내 얘기 했나?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는 소개자에게도 전화를 드립니다. 이 모든 해피콜은 절대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텝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죠. 지금까지 See, Hear, Feel 이 세 포인트로 병원이 성장을 하려면 알아야 할 본질을 환자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포인트에서 제가 항상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 직원, 전 스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환자에게 다가간다면 환자도 그걸 느껴서 감동을 받고 선생님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러면 병원의 성장도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에 입사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정말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매출 앞자릿수가 바뀌는 성장을 이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에서 한 가지라도 내 환자에게 못해줬던 부분이나 해야 할 부분이 생기셨다면 바로 내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이면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병원이 될 겁니다. 분명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분들이라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환자에게 조금 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더 좋은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도와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저 얘기하고 싶은 건 선생님들의 능력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의 능력에 진심을 담아 따뜻한 슈퍼스텝이 되어주세요. 그게 내 환자를 위해 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과 환자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아산본치과의 최아연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심사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갈 수 없겠죠? 네, 먼저 심사위원님 몇 분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 최아연님의 또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하나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처음에 저런 See, Hear, Feel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적용하게 됐는지 그 동기랄까요? 그런 걸 한번 좀 자세히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 강연을 준비한 계기 동기? 치과에다가 지금 얘기했던 그 See, Hear, Feel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이면 뭐 후에 어떻게 뭘 했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냥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어떤 계기로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치과에 적용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계기였고 어떻게 그게 적용되었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환자가 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파서 다른 뭐 치과를 간다거나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이가 아파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이가 너무 많이 아파서 치과를 같이 따라가야 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 원장님에 대한 뭐 소개나 잘하고 있는 진료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어서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이 정말 진료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우리 언니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설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원장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국엔 우리 언니의 피해잖아요. 불이익은 언니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직원분들한테 스텝 선생님한테 말할 때도 내가 환자라면 지금 이 상황이 납득 가능한 일인가? 또는 이럴 땐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라고 자꾸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점점 체계화가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예 지금은 시스템, 프로세스로 저희 병원에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See, Hear, Feed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해서 이제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
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이전에 See Hear Feed 이전에 이제 그 상태와 이거 시작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결국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매출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로 이 매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매출의 성장률을 퍼센테이지로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중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딱 그 6월 달에 들어갔을 때 뭐 밝히긴 조금 부끄럽지만 한 1억 5천 정도? 되게 좀 못했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2배 정도, 2배까지는 못 되죠. 한 60% 정도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건 저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각자 자리에서 환자분들께 신경을 쓰고 제가 한 것만큼 남도 하고 그런 게 다 문화가 되어서 환자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고요. 저희 소개 환자도 이제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사거리 코너에 있어서 입지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신안이 많은 편인데 거기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있어서 소개 환자의 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매주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데 한 2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희의 목표는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전체 이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이제 들었던 것은 과연 이 조직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CEO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원장님의 목표가 뭐냐? 아까 이제 집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것을 이제 병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현하는데 사용했던 프레임워크 여기 나와 있는 See, Hear, Feel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아주 효과적인 뭔가를 이루어내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고 그것이 주요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객 접점 관리라거나 그래서 이제 환자들과의 어떤 감성적인 것들 또 그다음에 관계를 형성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매출의 증대로 이어졌거든요. 그 전에 그렇다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병원이라고 하는 조직 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예를 들자면 환자도 자원으로 활용을 하셔서 소개 환자를 또 소개받고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뭐 팀장님이나 혹은 원장님만의 노력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어떠한 직원들 또 그 리소스 이외에 다른 외부 리소스들을 많이 활용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어떠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일단은 저희 아산 본치과 자체가 사실 되게 동네 치과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외부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병원도 아니고요. 외부 마케팅을 많이 하는 병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본치과를 이 아산 지역에서 그래도 본치과 알아. 나 저 치과 되게 좋다고 얘기 들었어. 라고 이제 이름을 떨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근데 저 안에서 저 혼자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 세미나를 다녀보면서 좋은 것들을 듣고 적용을 해보려고 했죠. 거기에는 분명히 제 마음보다 같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친구들이 다 그렇게 따라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예진 과정에서 상담실장이고 총괄실장이면 상담실에만 앉아있지 밖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접점 부분에서 우리 치과에 대한 소개나 원장님에 대한 소개를 직접 제가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더 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원장님하고 스텝 여러분들이 이제 잘 소통을 해서 의사결정해야 될 텐데 실장님 포함한 그 스텝들이 이를테면 원장님을 이제 설득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설득하는지 그거 좀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원장님을 설득할 만한 저희 원장님은요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다가가야 되는데 저희 원장님은 딱 D형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 세부 데이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들어가서 원장님의 성향을 파악하고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원장님 스타일이 그래요. 보고서 같은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를 드리면서 내가 하려는 방향과 원장님의 방향을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원장님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또는 좀 감성적으로 대화를 좀 좋아하시는 원장님이라면 많은 대화를 먼저 했겠죠. 그리고 원장님이랑 같이 끌고 가려고 했을 텐데 저희 원장님 성향상 일단 우리의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을 보고서로 보여드리는 형태로 원장님을 설득했습니다. 예, 강의 아주 감명 있게 잘 들었고요. 그 어떤 직책을 맡고 있다고 전부 저런 어떤 의지와 또 전략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그 저 치과에 들어가서 뭔가 이 치과의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만족도가 높은 병원으로 바꾸겠다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직접 조사해서 의견을 내고 또 데이터까지 제시하면서 원장님에게 어필을 하는 그렇게 하게 되는 본인의 개인적인 동기 유발의 원인은 어떤 게 있는지 일터에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프로세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신환이 와서 치료를 받고 이제 치료 후에 느끼는 감정들에 관한 걸 설명하셨는데 치과도 당연히 신환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진이 많을 것 같은데 재진 환자 관리에 이제 뭐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 재진 환자는 어떤 거에 포인트를 두어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까 소개 카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소개 환자나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는 분이나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어떤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제가 일단 제 동기부여의 방법은요. 저는 치과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 본보기가 되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 열정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실 욕심이 있어요. 근데 치과라는 건 사실 많이 작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 내가 환자를 만족시키는 게 결국엔 내가 만족하는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열정을 갖고 좀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구안 환자 관리 말씀 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신안보다도 구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안에서 대부분의 소개 창출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이 구안 관리는 일단 뭐 쪽지나 이런 걸로 많은 그 환자분의 그 설명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온 지 1년이 조금밖에 안 넘었기 때문에 그 전 환자분들은 제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스몰 토크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맺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장님께 진료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원장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중간에 가교 역할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을 좀 더 신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구안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리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VIP 분들 선물도 보내고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구안 관리는 그 가교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소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런 분들께. 그래서 소개자 분들에게는 저희가 큰 건 아니지만 집으로 직접 배달이 갈 수 있도록 보리빵을 드려요. 정말 큰 건 아닌데 그냥 다 같이 나눠 드실 수 있도록 보리빵을 전해드리고요. 소개로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일단은 뭐 예약 우선순위나 뭐 진료 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배려를 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환자와 관계에서 조금 더 쉽게 저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소개자 관리 이렇게 소개 카드로 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신경 써드릴 수 있겠죠. 저희가 소개 카드에도 적혀 있는 게 환자분께 드린 정성 나눠서 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첫 번째 아산본 치과의 최아연님이셨는데요. 심사위원 6분이 질문을 하실 만큼 질문을 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강연 주제가 관심이 있었다는 의미겠죠. 자, 오늘 최아연님의 강연은 여기로 하고 두 번째 이제 강연 순서로 가겠습니다. 최아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